다음은 이제 독서 능력 발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독서 맹하기부터 해서 독립 독서기. 예, 질문이 길습니다. 결국 성인들에게 적용시켜서 독서능력을 발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해는 했지만 자기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개발시킬 수 있느냐. 계속 성인들, 사실 저는 성인이라고 막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성인들이 또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수능 이후에 제대로 평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평가를 보면 다 부족한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못 잡는 거는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과 퀴즈 같은 걸 하고, 또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는 계속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토론이나 논술을 하고, 그 상황에 맞는 이제 진단 평가, 상황을 알 수 있는 평가와 거기에 맞는 활동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같이 배워 나갈 거예요. 그다음 고급 독해기는 어떻게 배우는지, 그런 역량이 충분치 않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독서 활동, 독서 전, 독서 중, 독후 활동, 그 독서 토론이나 글쓰기 이런 걸로 계속 자극을 줘야 합니다. 독해 기능은 평상시 책을 읽을 때도 필요한 부분인가요? 그쵸. 학습용이나 시험 볼 때 필요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진짜 독서 교육, 모든 교육의 문제점이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끔 하고 잘 배웠는지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은 경우가 적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밑줄 치면서 읽고, 메모하면서 읽고, 질문하면서 읽고, 이거 잘 모르겠으면은 막 위키피디아 검색하면서 읽고, 이거를 배운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생활 속에 접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고급 독자가, 이제 성숙한 독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건 다 여러분이 독자로서 써먹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언어장애가 있으셔서 아이에게 주어지는 언어의 절대량이 부족할 때, 아까 계속 절대적인 노출량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딱 전형적인 게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님 자체가 한국말에 익숙치 않아. 그러면 계속 한국말을 안 하게 돼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는 계속 밖에서 일을 하셔. 그럼 애가 모국어 능력이 떨어져서 학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옛날에는 어머님한테 계속 한국어를 배우게끔 했는데, 요즘은 아예 정책이나 여러 방향이 약간 바뀌어서, 어머니 만약 베트남 어머니면 어머니는 계속 베트남 언어로 말을 하게끔 해요. 그리고 애는 그럼 베트남 언어도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어도 할 수 있는 약간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제 다문화 교육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핍을 지도해주면 결핍을 충족시켜야 되는 절대량은 계속 노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미디어로 노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건 항상 상호 소통. 아이들끼리 대화하게끔 하고 선생님이랑 대화하고, 이제 정말 말할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랑이라도 계속 대화를 하게끔 그런 절대량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 독서 능력 발달 단계 파악 방법은 다음에 볼 이제 평가, 비형식적 평가, 형식적 평가를 이제 해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배우는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어느 단계까지만 지도를 하기도 하나요? 어, 궁극적이라는 건 되게 거시적인 목표죠. 거시적인 목표인데, 실제로 이제 공무원 시보나 이런 사람들은 막 정말 상상력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텍스트를 읽는 속도, 그러니까 내용 이해, 사실적 단계에 되게 집중하고 싶어 해요. 그럼 그분은 계속 그것만 훈련해요. 짧은 시간 내에 이 지문을 읽고 이 내용, 뭐 사실과 옳지 않은 것, 뭐 위에 있는 지문의 내용과 다른 것을 막 이런 것들만 하는, 계속 우리가 수능 공부했던 거 그런 것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그분은 시험을 위한 이 독해력이 목표니까. 뭐 그렇게까지도 맞춤형으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분들은 평생 독자가 목표가 아닌 거죠. 컨셉이 다른 거죠.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 계속 상상력 키우고 내 내면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고 싶고 감상을 하고 싶어. 이런 분에게는 내용 이해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면 또 그런 거는 지도를 약간
약하게 할 수도 있죠. 비율을 조정해서. 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독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사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책을 정말 재밌어서 읽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고,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바뀐 게, 옛날에 너희들이 여가 시간에 책을 읽어라, 책 좀 읽고 와라 라고 하니까 안 읽으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책 읽는 시간을 줬어요. 그냥 아예. 지금 국어 시간인데 지금 1시간 동안은 책을 읽는 거야, 조용히 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니까 어차피 공부하는 것보다 나은 상황이니까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지금은 한 학기 한 권 읽기라고 계속 효과를 그나마 보고 있어요. 저도 독서 토론 같은 거 뭐 하고 이럴 때도 주말에 하거나 방과 후에 하고 이러면 애들이 굉장히 나가서 놀 시간인데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반발이 심할 수 있는데, 아예 정규 수업 시간에 그런 것들을 넣어버리면 어차피 공부할 시간보단 낫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이제 국어가 고등학교, 중학고등학교 때 핫해요. 왜 그러냐면 수능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와서 그 영어가 절대평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키워주는데 국어 언어 영역이 다시 핫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입시 때문에 책 안 읽는다고 하냐, 입시 때문에 책을 읽기도 하기 때문에, 또 한참 우리가 수시 중요하고 막 입학사정관이 유명하고 이럴 때 독서 논술이 들어간다, 뭐 독서 이력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 이런 거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정책의 힘을 가장 보는 거. 두 번째는 주말이나 그때 하는 것보다 정규 수업 시간에 야, 공부보다는 이게 재밌잖아 라고 해서 하는 게 가장 긍정적인 사례. 그 저번에 말했듯이 야, 너네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런 진로, 이 정도가 긍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독서 코칭 막 고등학교 갔을 때도 애들이 목적이 그거였어요. 면접 보는데 쓸만한 책이 있어야 된다. 그럼 독해력은 굉장히 떨어져도 데미안, 다이오가이페스 세계 명작을 읽어야지 할 말이 생기니까, 그렇게 이제 아직은 입시랑 방향을 맞춰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독서 맹학이 인문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인 포함 아이들 경우 이 시기 놓친 경우 다음 단계로 진입할 때 어려움이 크다. 어, 극복 케이스를 본 적 있으신가요? 사교육에 있으면 되게 많이 봐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방문학습하는 선생님 봤을 때 얘는 도저히 4학년 독해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림책부터 읽혀요. 1학년 책부터 막. 그렇게 해서 극복해가지고. 근데 사실 모국어는 노출량이 있어서 또 맘먹으면 또 금방 따라잡아요. 그래서 어, 늦었다고 생각해.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냥 차근차근히 하면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예 쪽팔려 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래서 문제지. 여기서는 편하게 나이로 구분했지만 나이보다는 단계로 구분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외국어를 배울 때도 달달하게 거쳐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 어,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크게 막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를 영어냐 뭐 한국어냐 이렇게 하지는 않고, 모국어냐 아니면 환경이 좀 어떻게 달라지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배울 때 자체는 어, 이런 단계는 기본적으로 많이 거칩니다. 뭐 안에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뭐 노출 환경이나 다르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어, 이런 단계는 많이 거쳐요. 왜냐하면 영어도 마찬가지로 읽기 독립을 혼자 읽을 수 있게끔 하는 거랑, 처음부터 이제 결국 외국어도 어떻게 생겼든지 기호기 때문에 기호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제 독해하는 데는 기본 단계는 이제 같이, 이제 큰 획은 같이 한다. 이 단계 자체는 학자마다 좀 다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단계를 가져오는 건 외국 학자가 거 많아요. 한국 학자가 이제 한국어만 해서 한 게 아니라, 외국, 우리나라의 독서 교육의 많은 것들은 외국,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리딩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더 독서 교육이 잘 되는데 학자들이 단계를 만들고 그걸 우리나라가 약간 번역하고 우리나라식으로 조정한 게 많기 때문에 큰 틀은 비슷합니다. 네, 다음. 순차적으로 발달되어 있는데 그루에 묶인 경우 어떻게 하냐. 이거는 컨셉에 따라 맞춰야 돼요. 제가 자주 말하는데
컨셉이 중요하다. 밑에 애들을 끌고 가는 컨셉이냐, 잘하는 애들을 키워주는 컨셉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서 하는 게 중요하고, 외국어 교육은 어떤 시기에 하는 게 적합하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제가 영어를 별로 좋아하고 막 잘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서, 한국어도 같이 잘하자 주의예요. 근데 외국어를 잘하면 좋겠죠. 근데 제가 많이 본 사례 중에서는 외국어도 막 되게 기본해요. 막 나 배고파 이런 일상생활 가능해. 그리고 한국어는 사실 일상생활 가능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모국어니까. 그럼 한국어는 더 깊이 있는 독해랑 깊이 있는 어, 토론과 뭐 어휘력을 쓰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고 둘 다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멈춘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수준?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럴 때는 욕심이 모국어는 그래도 더 깊이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고 뭐 한글로 말하면은 막 영어로 다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비활성화 해주세요. 계정 비활성화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비활성화가 뭐예요? 라고 하면은 좀 벙쪄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다른 사람이 디액티베이트 이러니까 디액티베이트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약간 당황해가지고 다 30살 먹은 우리 같이 회사원인데 그 영어를 잘하는 분이긴 하지만 어 네, 그런 사람이 이제 한국 논문 같은 거 못 읽고 깊은 독해를 못한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한국어, 모국어에 좀 더 힘을 주자. 지금 공교육처럼 여기과는 초등학교 3학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주의입니다. 집에서 기본 노출이 가능하지 않으면. 네. 그리고 훈련을 통해 지도 방법이 달리하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모든 교육은 변화의 가능성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막 엎드려서 맨날 자고 이러는데 보면은 좀 내가 배우는 맛을 알면 수업을 좀 적응을 해가겠는 친구도 많이 있고 절대 다 이제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향의 문제에서도 내가 조금 하다가 즐길 수 있는 거 많고 책은 또 그러고 굉장히 많은 범위가 넓잖아요. 축구책, 어떤 애 싸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독서 지도에서는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다.